근데 왜 아마추어 분들은 이 왼발을 이렇게 트는 거를 왜 되게 거부감이 생길까요? 그렇죠. 11자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드레스 때 변호관처럼 이렇게 발끝을 25도를 열래요. 왼발이 발끝을 이렇게 열면 이 무릎은 이 발끝을 따라가겠죠. 백스윙 때 오른 어깨가 이렇게 움직일 때 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조지 캔카스가 하는 샬로잉의 하체 움직임의 그 시그너처 동작이 뭔가요? 그렇고 얘를 벌리라고 하죠. 근데 이걸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내가 왼발 발끝만 충분하게 이렇게 돌려준 상태에서 어깨 움직임에서 하체를 제한시키고 하고 힙 슬라이드를 하면 이 무릎이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힙 슬라이드를 하면 이 동작이 잘 되겠죠. 발을 이렇게 11자로 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 무릎이 저쪽을 보는 거를 상당히 제한시키는 걸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 세미 자세가 내려갈 때 상체를 더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고 상체를 이렇게 수직으로 숙인 상태를 최대한 줄이고 내려가는 걸 이렇게 무릎으로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베노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상체를 최대한 숙이는 걸 억제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상태에서 체중이 발가락 쪽에 이렇게 있으면 이 클럽 헤드를 위로 들 수가 있을까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뒤꿈치에 있어야지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서 테이크어웨이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는데 대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놓고 상체를 더 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그 나머지 단추를 제대로 낄 수가 없고 발은 뭐 간단하겠죠. 체중 이동 모션으로 인한 무릎 액션을 수행하고 여기 무릎 액션이라는 건 뭐냐면 오른 무릎이 펴졌다 구부러졌다를 하는 거겠죠. 그래 발의 하중의 변화를 수행하는 거래요. 오른 무릎이 펴지면은 체중 어디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가 펴지는 것만큼 얘는 구부러지면 앞쪽에 있겠죠. 여기서 이 얘기를 해요. 어드레스 위치에서 체중은 양발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지만 발가락을 순식간으로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뒤꿈치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을 때 내가 발을 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뒤꿈치에 있고 이게 이제 베노간이 아까 클럽은 지면 헤드는 닿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숙였을 때 클럽 헤드가 있는 거를 이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면 체중이 엉덩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 자연스럽게 뒤꿈치로 가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앞꿈치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상체가 더 앞으로 더 숙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발을 사용하여 스트로크 모션을 중지하면 임팩트로 힙을 다운스트로크로 유도하여 발에서 스윙하는 거래요. 이상적인 다운스트로크를 만든대요. 잭 니클러스 같은 경우는 백스윙의 시작을 왼발 힐업 되는 걸 디드면서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백스윙을 해서 힙 슬라이드를 하면 우리 몸 어디에서 제일 먼저 느낄까요? 그렇죠. 왼발의 체중이 조금 더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건 베노간의 5 레슨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어드레스 때 베노간처럼 이렇게 발끝을 25도를 열래요. 왼발을 이렇게 여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왼발 끝이 오픈되면 백스트로크에서 스웨이를 방지할 수 있대요. 왼발이 발끝을 이렇게 열면 이 무릎은 이 발끝을 따라가겠죠. 백스윙 때 오른 어깨가 이렇게 움직일 때 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준대요. 그리고 다운 스트로크에서 하체 움직임을 극대화하여 피니쉬에서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조지 캔카스가 하는 샬로잉의 하체 움직임의 그 시그너처 동작이 뭔가요? 그렇고 얘를 벌리라고 하죠. 근데 이걸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내가 왼발 발끝만 충분하게 이렇게 돌려준 상태에서 어깨 움직임에서 하체를 제한시키고 하고 힙 슬라이드를 하면 이 무릎이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힙 슬라이드를 하면 이 동작이 잘 되겠죠.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피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 비켜주는 동작이 훨씬 쉬워질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아마추어 분들은 이 왼발을 이렇게 트는 거를 왜 되게 거부감이 생길까요? 그렇죠. 11자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무릎이 결국은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백스윙 때도 이렇게 조금 좋은 움직임일 수 있잖아요. 피니시 때도 밸런스를 잡고 왼쪽을 비켜주는 동작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면 이 양쪽 무릎은 방향은 이쪽을 보겠죠. 근데 우리가 피니시 때는 양쪽 무릎이 타겟 쪽을 봐야 돼요. 발을 이렇게 11자로 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 무릎이 저쪽을 보는 거를 상당히 제한시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피니시 때 우리가 밸런스 잡기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왼쪽이 비켜주는 동작도 안 되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 장타 치는 패턴들이 이렇게 왼발이 이렇게 빠지는 것도 뭐냐면 앞쪽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왼쪽을 빨리 비켜주려고 얘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이렇게 왼발을 이렇게 틀어 놓게끔 좀 유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체 스웨이, 백스윙 때 스웨이도 방지하고 다운스윙에서 자연스럽게 힙 슬라이드가 되면 왼쪽 골반을 열어주는 동작도 훨씬 더 쉽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아마추어 분들 이렇게 레슨을 해보면 왼발을 이렇게 트는 걸 오픈 스탠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요걸 한번 봐볼게요. 세미시 자세를 하면서 무릎을 구부릴 때 상대적으로 상체는 꼿꼿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대요. 여기서 이 세미 자세가 내려갈 때 상체를 더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고 상체를 이렇게 수직으로 숙인 상태를 최대한 줄이고 내려가는 걸 이렇게 무릎으로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베노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상체를 최대한 숙이는 걸 억제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멀리 쓰고 상체를 수직으로 숙이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른 어깨가 뒤로 빠질 때 좀 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베노간이 오른 어깨를 뒤로 빼주는 동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체 숙인 각도를 최대한 이게 꼿꼿하게 쓴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은 반드시 유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다리는 유연해야지만 반드시 동시에 긴장감이 있어야 된대요. 자, 그리고 무릎을 구부려야 할 만큼 구부릴 때 정확하게 엉덩이와 어깨를 움직일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 내릴 때 오른 양쪽 무릎이 조금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엉덩이 움직임이 어떨까요?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면 구부러졌어. 백스윙 할 때. 네, 제한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스윙에 필요한 몸의 움직임의 순서를 맞추는데도 유리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올바른 세미시 자세로 균형 잡힌 자세로 낮추는 것이 골프 스윙의 적절한 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무릎을 구부릴 때 엉덩이를 쓰지 말아야 되며 허벅지 아래부터 무릎을 구부리면서 상체는 최대한 꼿꼿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숙일 때 엉덩이를 너무 이렇게 뒤로 빼면 체중이 너무 이렇게 뒤로 빠지겠죠. 그 상태가 아니고 놓고, 이 무릎이 내려갈 때 이 뒤쪽 허벅지에 뭔가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엉덩이가 무겁게 느껴진대요. 그리고 무릎을 구부려 다리에 긴장감을 유지해야 된대요. 그 뒤쪽 허벅지. 어떻게 보면 백스윙 하체를 조금 더 억제시키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리 안쪽 부분은 탄력이 있게 느껴진다고 하고, 발가락을 둘 수 있을 정도로 체중을 충분히 볼보다는 뒤꿈치에 조금 더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등이나 어깨가 아닌 목을 구부려 이제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앞꿈치에 있으면 왜 안 좋을까요? 자, 그래서 골핑 머신에서는 테이크어웨이를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3차원 임팩트 순서의 역순으로만 움직이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운, 아웃, 포워드의 역순으로는 처음에 움직임이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위, 그 다음에 아웃의 반대는 이제 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인 백으로 가야 돼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체중이 발가락 쪽에 이렇게 있으면 이 클럽 헤드를 위로 들 수가 있을까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뒤꿈치에 있어야지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서 테이크어웨이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는데, 내가 여기서 들어놓고 이 클럽을 내리는데 상체를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숙인 상태로 이렇게 하면 체중이 지금은 과도하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게 발붙임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테이크어웨이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중심이 뒤로 넘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렇게 뒤꿈 발가락을 들 수 있을 정도 이렇게 하면 오른 어깨만 위로 뒤만 빠지면 테이크어웨이도 훨씬 더 쉬워지고,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클럽은 지면에 닿지 않게 매달려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포워드 프레스 이후에 오른 어깨 움직임에서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만 빠지면 클럽의 테이크어웨이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세미시 자세를 보면 골프 클럽을 손에 쥐고 마치 샷을 할 준비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해야 된대요. 이렇게 검은 그림자. 이렇게 하면 클럽 헤드가 볼 위로 4인치 정도 올라간 것을 발견할 수 있대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4인치면 약 한 10cm 되겠죠? 자, 그리고 세미시 자세로 이렇게 상체를 세운 상태로 무릎이 이렇게 내려가는, 몸을 숙이면 상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야 하며, 상체가 내려갈 때 클럽 헤드도 같이 내려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검은 그림자하고 요 흰색 그림자를 보면 차이가 뭐냐면 요 무릎이 조금 더 이렇게 구부러지고 엉덩이가 뒤로 조금 더 빠진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세미시 자세를 맞췄을 때 클럽 헤드는 볼보다 1 내지 2인치 높아야 된대요. 완벽하게 지면에 안 닿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볼 뒤에 손을 위치시켜 클럽 헤드를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놓고 상체를 더 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그 나머지 단추를 제대로 낄 수가 없겠죠.